엄마 집 팔고 그냥 우리 더 큰 집 얻어요. 그럼 서로 편하잖아요. 딸은 명자 씨에게 자꾸 명자 씨 명의의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졸랐습니다. 명자 씨는 고민이 깊었지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집 팔고 자식한테 다 넘겨주는 순간 그냥 망하는 거야. 절대 집 팔지 마. 알았지? 친구들은 절대 집만큼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내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순간에 나 자신을 위해 딸을 실망시킨다는 것이 못내 괴로웠지요. 과연 명자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딸 부부와 합가를 하게 된 한 어머니 사연을 소개합니다. 명자 씨는 딸과 합가를 해서 과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명자 씨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고 딸은 근처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지요. 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을 한 뒤 딸의 육아를 도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직을 해야 하니까 둘째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도와주려고 했죠. 둘째가 돌이 막 지나고 첫째 손주는 유치원에 다니고 하니까 제가 딸 부부 퇴근 전까지 애들을 많이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은 애들 봐줄 체력도 되고 시간도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도와줬죠. 딸내는 아직 젊고 하니까 돈 열심히 모아야 하잖아요. 제가 평소에도 딸하고 가까워서 애들 봐주고 딸 도와주는 것이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손주들을 돌봐주던 명자 씨. 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딸은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합가해요.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저녁에 집에 가면 외롭고 심심하잖아. 그냥 우리 살림 합치고 저희하고 같이 살아요. 애들도 할머니가 같이 계시면 좋고 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랑 같이 지내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남편도 엄마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하고 같이 사세요. 명자 씨는 그 제안이 나쁘지 않게 들렸습니다. 어차피 하루 종일 딸 집에서 손주들과 같이 있었고 저녁에나 집에 가서 혼자 TV를 보다 잠이 드는 일과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손주들이 명자 씨와 애착이 아주 깊은 상태였고 딸과도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명자 씨는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모처럼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딸과 합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지요. 딸이 같이 살자고 해서 그럴까 해. 어차피 내가 손주들도 봐줘야 하고 딸애하고 내가 사이가 가까우니까 별로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 명자 씨의 말에 친구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자네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자식하고 요즘에 합가하면 큰일 나, 이 사람아. 절대 합가하지 마. 내가 자식하고 합가했다가 잘 된 꼴을 본 적이 없어. 친구들은 명자 씨를 만류했지요. 그러나 명자 씨는 친구들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딸은 남들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딸은 아주 착해. 그리고 나하고 아주 가깝다니까. 사위도 착하고 애들이 설마 내 뒤통수라도 치겠어. 절대 그럴 애들이 아니야. 명자 씨의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그래, 자네도 겪어봐야 그런 말을 안 할 거야. 근데 말이야, 만에 하나라도 딸이 집 팔고 들어오라고 하면 절대 그러면 안 돼. 알았지? 합가를 하더라도 집은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자네가 딸하고 틀어져도 갈 곳이 있잖아. 친구들은 절대 집은 팔아서는 안 된다며 신신당부를 했지요. 명자 씨는 알았다며 난 그럴 일 없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걱정이 명자 씨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착하고 열심히 사는 딸, 착한 사위, 어리고 귀여운 손주들. 대체 이 사랑스러운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일까? 명자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명자 씨는 합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살림살이를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루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엄마 집 팔고 들어오시는 거 어때요? 엄마 집 팔면 우리 더 큰 집 얻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편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집에 엄마가 다시 들어가실 일은 없으니까 팔고 들어오세요. 그 말을 듣자 순간 친구들이 신신당부를 했던 말들이 떠올랐지요. 깜짝 놀랐죠. 딸이 그런 말을 하니까 공연히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면서 우리 딸도 이런 소리를 다 하네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땐 크게 개의치 않으려고 했어요. 당연히 합가를 하니까 이런저런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할 만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으니 친구들 조언에 따라 내 집은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명자 씨는 친구들의 당부를 떠올리며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혹시 나중에라도 엄마가 혼자 살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 집은 그냥 전세 주고 갈게. 그 말에 딸은 그냥 알았다고만 했지요. 집에 대해서 더 이상 모녀는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과 합가를 하게 된 명자 씨. 열심히 딸을 돕고 손주를 키워주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돌이 갓 지난 아기였던 둘째는 어느덧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큰 손주는 고등학생이 되었지요. 명자 씨는 딸과 합가한 이후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다 크니까 이제 제가 딱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큰애는 공부 때문에 얼굴도 보기 힘들고 둘째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말수도 줄어들고 옆에 잘 오지도 않아요. 딸은 직장에서 진급하고 너무 바빠서 밤 늦게나 들어오죠.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집안일 뿐이고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주말에 한두 번이 고작입니다. 다 커버린 손주들. 회사에서 경쟁을 하고 자리를 지키느라 더 바빠진 딸. 명자 씨는 같이 살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제가 그냥 가사 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손주들도 잘 저한테 말도 안 걸고 하니까 너무 서운하고 외롭죠. 이럴 거면 왜 내가 얘들하고 같이 살고 있나 싶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더 있었지요. 방색의 아파트에 살던 딸 부부의 자녀들이 성장을 하자 아이들이 각자의 방을 갖고 싶어 하게 된 것이지요. 둘이 방 하나를 같이 쓰고 있던 형제는 커가면서 다투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은 고등학생인 큰 손주가 둘째를 흠씬 두들겨 패게 된 것입니다. 형한테 잔뜩 얻어맞은 둘째의 얼굴과 팔에 잔뜩 멍이 들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온 딸이 그 모양을 보고 크게 놀란 것은 당연했습니다. 여태까지 티격태격하던 형제였지만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육탄전을 벌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딸의 시선은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아니, 엄마! 대체 애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대뜸 엄마 탓을 하는 딸. 애들이 순식간에 서로 들러붙어서 싸우는데 이제 얘네들이 기운이 장사라서 내가 못 말려. 내가 힘으로 얘네들을 당할 수가 있기를 하니 아니면 얘들이 내 말을 듣기를 하니 이제 다 커서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아. 네가 있었으면 뭐 달랐을 것 같니? 왜 또 이걸 가지고 엄마 탓을 해? 명자 씨는 딸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었지요. 결국 고등학생인 큰 아이에게 방을 하나 내어주기로 하고 둘째 아이는 명자 씨와 방을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불편해진 것은 명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둘째와 방을 같이 썼지요. 하지만 아직도 손주가 귀엽고 어리게만 보이는 명자 씨와 달리 둘째 손주도 할머니를 자꾸 멀리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할머니 좀 나가 계시면 안 돼요? 아니다. 그냥 제가 나갈게요. 그러더니 둘째 손주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죠. 명자 씨가 방에 들어오면 손주는 밖에 나가고 명자 씨가 잠에 들면 그제서야 밤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명자 씨도 손주 눈치가 보였지요. 어느 날은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둘째 손주가 딸과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난 대체 언제 방 하나 따로 쓸 수 있는 건데. 형 대학 가면 그땐 너 방 하나 줄게. 지금은 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방 하나 더 있는 집은 엄청 비싸.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딨어. 형 대학 갈 때까지만 참어. 미안해. 손주와 딸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명자 씨는 괜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존재 때문인 것만 같았죠. 둘째가 방을 하나 따로 쓰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혼자 방을 쓰는 형이 많이 부러웠나 봐요. 어릴 땐 지 부모보다도 저를 더 따르더니 이제 좀 컸다고 제 곁에 있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너무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이 집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저를 피하고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제가 이 집에서 할 일 다 해주고 종처럼 살고 있는데 방까지 눈치를 보며 내줘야 하나 싶어서 너무 서럽더라고요. 명자 씨는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영빈이가 자기도 방을 달라는데 어쩌니? 내가 거실에서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사춘기라 한창 예민할 때인데 방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야. 답답한 마음에 딸과 대화를 하려고 말을 건넨 명자 씨. 그랬더니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집 팔고 오시라고 했었잖아요. 엄마가 집 팔면 우리가 최소한 방 4개짜리 집에 갈 수 있잖아. 그때 큰 집으로 이사했었으면 애들도 서로 싸울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엄마 집 팔면 안 돼? 빨리 집 부동산에 내놔요. 명자 씨는 잔뜩 위축이 된 상태의 딸이 이런 말을 하자 집을 정말 팔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집은 절대 팔지 말라던 친구들 말이 떠올랐지요. 그러자 너무 당당하게 엄마 집을 팔라는 딸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집을 왜 지가 팔라 마라 참견을 하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명자 씨는 흔들리고 약해졌던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여태까지 애 봐주고 집안 살림 다 해주고 엄마 덕분에 이만큼 사는 은혜도 모르고 이제는 집까지 팔아서 바치라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애들이 어렸을 땐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하고 엄마가 애 써주신다고 용돈 주고 그렇게 신경을 쓰더니 어찌 된 것이 점점 감사한 줄을 몰라요. 애들이 크니까 애들도 저를 본체만 체하고 딸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섭섭하고 기가 막히죠. 명자 씨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염치가 없어지는 딸,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다 큰 손주들, 장모를 불편해하는 사위. 이 집에 내가 있을 곳이 정말 있는 걸까? 그냥 합가를 그만두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10년 가까이 딸 부부와 지내다 보니 다시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갈 엄두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 붙여주는 사람 하나 없는 딸의 집이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볼 수 있고 딸도 볼 수 있는 이 집이 이제는 더 내 집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공연히 딸과 합가를 했다가 너무 의지를 하게 된 것 같아 이제 내가 다시 혼자 살 수는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과연 내가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혼자 잘 지낼 수 있을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생각도 너무 많이 날 것 같고요. 또 당장 내가 살림 안 해주면 얘네들이 밥이나 제대로 해먹고 살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막상 집을 나가는 것도 잘 용기가 생기질 않았어요. 명자 씨는 그렇게 딸의 집을 나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명자 씨의 마음을 알 리가 없었던 딸 부부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모처럼 남편하고 둘이 휴가 좀 다녀올게요. 엄마가 애들 좀 챙겨주실 수 있죠? 딸은 애들이 컸으니 이제 부부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둘이 밤에 영화를 보러 주말 데이트를 나가기도 하고 부부가 둘이서만 외식을 하고 오기도 했지요. 둘이 여행을 훌쩍 떠나기도 했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한테는 같이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딸 부부에게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은 아니지만 집에서 내내 혼자 있는 저를 신경을 쓰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부부가 사이좋게 즐기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겠어요. 하지만 너무 절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니까 그게 서운한 거죠. 명자 씨는 결국 부부끼리 둘이서만 여행을 간다는 딸에게 한마디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네 생각만 하니? 엄마는 내내 집에서 식순이처럼 집안일만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 말에 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엄마에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엄마, 우리는 뭐 마음이 편했는 줄 아세요? 엄마가 계속 집에 계시고 어딜 나가지도 않으니까 남편이 말은 안 했어도 사실 엄청 불편해. 남편하고 둘이 집에서 엄마 신경 쓰느라고 같이 붙어 있기도 눈치 보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음 편히 남편하고 시간이라도 보내고 싶으면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돼요? 엄마도 좀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어디 여행이라도 좀 가고 그러세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우리도 숨이 막히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엄마 눈치가 보인다고요. 출근해서 죽도록 일하고 또 집에 오면 엄마가 계시니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도 내가 엄마한테 사정하고 그래야 돼? 억울한 건 명자 씨였는데 딸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엄마에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명자 씨는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모가 집에 같이 살고 있으니 사이가 불편한 점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라고 뭐 딸 사위랑 같이 사는 것이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들만 불편한 것처럼 말을 하니까 너무 괘씸하고 기가 막히죠. 집에만 있어서 저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것도 그래요. 손주들 밥이며 빨래며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집에 붙어서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또 퇴근한 애들 부부 먹이고 출근하는데 지장 없게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도 짧아요. 그렇게 지들 해먹이고 살림을 대신 해주느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에 붙어 있게 된 건데 그게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저는 제 딸이 아주 착하고 저한테 잘하는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언제 얘가 이렇게 버릇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애가 되었나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명자 씨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딸에게 알렸지요. 예, 나 이제 그만 내 집으로 가련다. 집 전세 계약이 다음 달로 만기니까 다음 달에 이 집에서 나가마. 어머니의 통보에 딸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뭔가 생각을 하는 듯 하던 딸은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집 팔고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지난번에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서 서운해서 그래요. 그땐 내가 죄송했어요.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엄마한테야 제가 늘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너무 서운해 마시고 기분 푸세요.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집 이 기회에 그냥 팔아버리고 좀 더 큰 집으로 가요. 그러면 애들도 방 하나씩 주고 서로 다툴 일도 없잖아. 엄마도 혼자 편하게 눈치 안 보고 방 쓰실 수도 있고요.
큰 집 가면 우리 부부도 엄마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겠지. 지금보다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집 팔고 우리 큰 집 가자. 응? 딸은 나가겠다는 명자 씨를 붙잡으며 계속해서 집을 팔라고 설득을 해왔습니다. 명자 씨는 너무 고민이 됐지요. 혼란스럽고 또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명자 씨는 주말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지요.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은 사는 재미가 너무 없어. 내가 그냥 딸네 집 일꾼이 된 것 같아. 손주들도 이제 나를 찾지도 않고 내가 언제 방 빼나 그것만 기다리는 것 같아. 딸 부부도 지들 둘이 맨날 놀러 다닐 궁리만 하고 엄마는 신경도 안 쓰는 눈치야. 내가 왜 이 집구석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나. 정말 자괴감이 든다니까. 아무래도 다시 나가야 할 것 같지. 다시 내 집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할까 봐. 그런 명자 씨에게 친구들은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만큼 퍼줬으면 됐지. 집까지 갖다 바치려고 그랬어? 큰일 날 소리야. 절대 그러지 마. 내 주변에도 자식하고 합가했다가 다 털리고 결국 원룸이나 다른 자식 집으로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자네도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집을 안 팔았다니까 천만다행이지 뭐야. 아무리 딸이 집 팔고 이사 가자고 해도 들어주지 마. 알았지? 그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쥐고 있어야 하는 자기 보험이야. 명자 씨는 친구들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집을 팔고 더 큰 집에서 딸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쩐지 개운하지 않아 보이는 명자 씨 표정을 보면서 친구들은 열심히 명자 씨를 설득했어요. 집 팔아서 자기가 딸네 집 들어간다고 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자기 신세는 지금이나 큰 집으로 가나 어차피 똑같을 것 아니야? 자기 덕분에 큰 집이 생기니까 딸내만 좋은 일이지 뭐. 안 그래? 자기는 그걸로 얻는 게 뭐야? 자식들은 엄마 똑같이 나몰라라 할 거고 딸은 큰 집 생기고 자기는 결국 집도 뺏기고 구박이나 받으며 살게 되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해. 집 처분하고 딸네 집 들어가 봤자 나중에 후회할 일만 가득하다니까. 지금도 명자 씨 신세는 그랬으니까요. 이런 와중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엄마라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명자 씨는 친구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후회할 짓은 하는 게 아니지. 이제 나한테 남은 거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이걸 딸한테 홀랑 줬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큰일이지. 친구들의 말을 들은 명자 씨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그동안 해줄 만큼 해줬지 뭐. 손주들도 이만하면 다 잘 키워줬고 딸 부부한테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 이제 나도 내 집에 가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 명자 씨는 그렇게 혼자 사는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으로 가려니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았지요. 늘 혼자일 것이고 그 긴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낼지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 집에서도 명자 씨는 혼자나 마찬가지였지요. 아무도 곁에 오지 않고 아무도 반기지 않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결국 전세가 만기가 되고 명자 씨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명자 씨를 회유했지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엄마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 다치시기라도 하면 누가 엄마 돌봐줘. 애들 때문에 서운해서 그래요. 애들이 지금 어려서 그렇지. 다 커서 대학 가고 하면 할머니한테 고마워할 거야. 나도 바쁘고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한테 좀 히스테리 부린 거지. 엄마 생각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래요. 그러지 말고 집 팔고 이사 가자니까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같이 사는 게 편하고 좋아질 수 있잖아요.
끈질긴 딸의 설득에 명자 씨는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만 친구들의 당부를 떠올리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난 이제 너희들한테 더 해줄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너희들도 이제 내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 이제 각자 도생하자. 엄마도 너희랑 살면서 자꾸 서운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너희들 원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아직 엄마는 혼자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혼자 더 살아볼게. 너희들도 다 바쁘고 힘드니까 엄마한테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겠지. 엄마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마음에 쌓아두지 않으마.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 손주들 이제 방 하나씩 주고 서로 싸우지들 말고 잘 지내라고 해라. 명자 씨는 그렇게 딸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집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이상했지요. 명자 씨는 외로움과 싸워가며 하루하루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잘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말 소리, TV 소리, 딸 집에서는 무슨 소리가 많이 났어요. 서로 다투는 소리까지도 그립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러다 내가 죽기라도 하면 누가 알아줄까 공연히 그런 불길한 생각도 많이 하고요. 10년 가까이 북적거리면서 살다가 혼자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외로워서 힘들었던 것은 처음 며칠이었고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밥 해먹여야 하고 설거지가 쌓이면 안 되고 교복 빨아놔야 하고 딸 사위 옷 세탁소 맡기고 이런 잡다한 할 일들에 많이 쫓겨 살았었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 하나 챙기면 되니까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친구들 자주 만나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등산도 종종 갑니다. 너무 건강해진 것 같고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죠. 내가 왜 진작 이런 내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나.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지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살았을 텐데 내가 공연히 애들이 원치도 않는 노동을 해주면서 내 삶을 갉아 먹었구나. 그런 후회가 듭니다. 명자 씨 친구들은 집을 팔지 않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를 크게 환영해 주었지요. 명자 씨는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누구라도 저한테 집을 팔고 합가하라고 했었으면 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이런 시간을 누리지 못했겠지요. 딸애한테 큰 집을 선물해 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건 결국 저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딸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무척이나 저를 마음 약하게 만들긴 했어요. 그래도 친구들의 조언 덕분에 잘 이겨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살 날이 자식들보다는 적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식들은 젊고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돈이야 저보다도 더 많이 벌 수 있겠지요. 그러니 제가 제 집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집 팔고 딸한테 다 줬으면 저는 그 집에서 그냥 골방 늙은이로 외롭게 늙어갔을 겁니다. 아무도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자식하고 손주가 좋아도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러니 서로 말도 잘 안 통해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서로 불편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집을 팔고 합가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앞이 깜깜해지곤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 자신에게 여유로운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만 느껴져요.
딸한테도 아낌없이 해줬으니 그만하면 부모로서 해줄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시원섭섭한 거죠. 제가 원했던 건 딸애가 어렸을 때처럼 서로 죽고 못 살고 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나 봐요. 하지만 딸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고 딸애의 가족은 내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손주들도 그렇게 키워줘 봤자 결국 할머니는 다 뒷전이더라고요. 자꾸 같이 살면서 서운함만 쌓이니 관계가 좋아지기도 힘들죠. 점점 더 나빠졌을 걸 생각하면 이렇게 따로 살면서 가끔 얼굴이나 보는 게 차라리 낫구나 싶습니다. 명자 씨는 지금의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조언대로 집을 팔지 않은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말하는 명자 씨. 주변에서 집을 다 팔아 자식에게 넘겨주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신세를 많이 보았다고 하지요.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도 다르다 보니 한다고 해도 결국 서운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식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부모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이런 의무를 상대에게 강요하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부족해 보이기만 할 것입니다. 자녀와 합가를 했다가 결국 다시 분가를 하게 된 명자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합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합가를 성공적으로 하셨다면 그 비결을 들려주세요. 합가를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모이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